최신 기출 문제 46회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은 회계 기초 개념에 대한 대화이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 현종이 나왔네요. 자,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있어. 그쵸? 네, 재무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자, 이 회사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렇죠? 맞는 표현, 현종 맞는 표현이 되겠고, 두 번째, 재형. 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에는 내부정보 이용자?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경영자가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회계 외부 이해 관계자겠죠. 네,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재형은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수. 회계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해서 장소적 범위를 뭐라고 하죠? 회계 단위라고 하죠. 그렇죠? 이건 기간적 범위죠. 그렇죠? 기간에 대한 내용이고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했었죠. 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 용어 중 전기는 회계 기간에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지. 틀렸죠? 전기는 작년도죠. 그렇죠? 네, 작년도 기간을 얘기하죠. 그렇죠? 시작하는 날을 뭐라고 해요? 기초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 현종이 될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본 쪽 나왔죠? 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이득이 생긴 것이죠. 네, 자본 잉여금 항목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자본 조정이 아니죠? 플러스 되는 항목 자본 잉여금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네, 자기 주식은 회사가 주식을 산 것인데 이거는 플러스 된 항목이 아니에요. 네, 자본 조정으로 분류를 하겠죠. 됐어요? 네, 주식 배당을 하면은 자본 총계가 증가를 한다. 자, 벌어들인 이익 가지고 주식으로 잔치를 벌이겠대요. 이익이 줄어들 것이죠. 네,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 것이고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요거 틀린 내용이 될 것이고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이익 준비금은 이익 잉여금으로 분류가 된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익 준비금은 뭐예요?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해 두자. 라는 내용이었죠. 3번 문제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얼마인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주식을 취득하였다. 얼마에 취득했죠? 500원에 취득했어요. 네, 500원에 취득했어요. 1000주를요. 네, 수수료 비용은 바로 비용 처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8월 11일자에 주식을 처분했대요. 얼마에 팔았나요? 600원에 팔았네요. 그렇죠? 500원짜리 주식 사가지고 600원에 팔았죠? 100원만큼 이득이 생겼네요. 500주만 팔았네요. 그렇죠? 자, 100원만큼 이득이 생겼을 것이고 몇 주를 팔았어요? 500주를 팔았죠? 네, 500주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득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만큼 이득이 생기면 되는데 수수료 얼마? 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익도 줄겠죠. 5,000원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됐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해가지고 요 금액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네,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들이 있죠. 부대비용 가산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2022년도 1월 1일 날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해서 토지와 기존의 건물을 일괄 취득했대요. 1+1으로 취득을 했대요.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 이거 일괄 구입이 되겠네요. 나눠줘야 되겠네. 그쵸? 네, 1+1으로 얼마? 네, 2천만 원에 취득했대요. 취득 당시에 감정 결과 시가가 얼마래요? 네, 토지는 1,800만 원이 되겠고요. 네, 건물은 600만 원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토지의 취득원가 계산해 보도록 하죠. 전체 2천만 원이 있죠? 네, 2천만 원을 나눠 주셔야 되겠죠? 네, 전체 요거 합계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1,800만 원 더하기 600만 원 더해 주시면 되겠죠? 네, 1,800만 원 더하기 600만 원 더해 주시면 2,400만 원이죠. 요거 두 개 더해 주시면 그렇죠? 2,400만 원에 원래 취득했어야 되는데 싸게 구입했죠. 네, 2천만 원에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전체 2,400만 원 중에 1,8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토지에 대한 가격이 되겠죠. 네, 2천만 원 곱하기
2천만 원 곱하기 1,800만 원 나누기 2,400만 원을 해주면 토지의 값이 나오겠죠. 1,500만 원이 되겠죠. 네, 1,500만 원 토지의 취득원가는 1,500만 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2022년도 2월 1일 날 일괄 취득한 직후 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 100만 원이 들었대요. 아, 이럴 필요가 없었네.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었죠. 네, 둘 다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인데 지금 뭐 했어요? 바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과정이죠. 네, 건물을 바로 철거했죠. 그렇죠? 그럼 뭘 산 거예요? 토지를 산 거죠. 그렇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이죠.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얼마? 네, 2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100만 원만큼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2,100만 원이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이네요.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었네요. 괜히 나눠줬네요. 그렇죠? 네, 둘 다 사용을 한다면 나눠줘야 되겠죠. 일단 5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단어로 옳은 것은, 가는 뭐예요?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다. 선급금이네요.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선급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나는요, 현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하대요.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쓰는 임시적인 단어래요. 네, 가지급금이 되겠죠.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 그렇죠?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액 가지급금 미결산 항목에 속하게 되겠죠. 네, 5번의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매출 채권 잔액의 2%만큼을 돈이 떼일 걸로 예상을 한대요. 네, 매출 채권 잔액의 2% 돈이 떼일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한다. 네,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첫 번째죠.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매출 채권이 50만 원 있고요. 작년도에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10,000원만큼 잡아놨대요. 그리고 2022년도에 실제로 돈이 떼였대요.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 더 이상 아니죠. 확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생각지 못한 부분 2만 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네. 대손상각비. 그렇죠?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12월 30일 날 받아야 될 돈이 얼마? 8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떼일 것 같다고요? 2%가 떼일 것 같다고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80만 원에 대해서 2% 계산을 해 주시면 얼마만큼? 16,000원만큼 떼일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거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16,000원만큼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 잡아주시면 되겠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36,000원이 되겠죠. 36,000원. 비용 처리할 것은 3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장부가액을 물어봤군요. 네, 2021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1,000만 원에 취득했고요. 잔존가치는 2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이래요. 정률법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가 된대요. 비율이 나와줬죠? 그렇죠? 계산을 해봅시다. 첫 번째 연도의 가치 감소분, 네, 1,000만 원에 대해서 비율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000만 원 곱하기 0.4 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연도에 얼마만큼? 40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되겠죠. 처음에 1,00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첫 번째 연도에 얼마만큼? 네, 40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연도가 지난 후 이때 장부가액은 얼마? 600만 원이 되겠죠. 600만 원 되세요. 2021년도가 되겠죠. 2022년도도 또 가치가 감소가 될 것인데, 그렇죠? 600만 원에 대해서 0.4 해주시면 되겠죠. 600만 원 곱하기 0.4 해주시면 240만 원이 되겠죠. 두 번째 연도의 가치 감소분은 24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연도 말 이때 장부가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네, 600만 원에서 240만 원만큼 빼주시면 360만 원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이네요. 자, 8번 문제입니다. 단기 상품 총 매입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상품 구입한 거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 부대비용 가산해 주셔야 되겠네. 그 문제인지 한번 봤는데 그 문제가 아니네. 여기 기초가 나와 있고 기말 상품 나와 있네요. 상품 T 계정 한번 그려보자. 그쵸? 네, 상품 T 계정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쵸? 기초가 여기고 기말이 여기가 되겠죠.
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기초상품 재고액 얼마? 여기가 1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구입한 거 있나요? 구입한 거, 매입한 거 계산하라고 하네. 총 매입액 계산하라고 하고 X값이라고 놔둘게요. 그리고 부대 비용 있나요? 부대 비용 있으면 더해 주시면 되겠고, 매입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시면 되겠죠. 매입과 관련된 거 빼주시면 되겠다. 10,000원 빼주시고, 그리고 20,000원도 빼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될 것이고,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 판매가 안 되면 창고에 들어갈 것이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네, 5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를 계산해 주셔야 되겠는데,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여기 손익계산서 양식이 나와 있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마진이 나오겠죠. 근데 매출 총이익률이 나와줬어요. 매출에 대한 총이익률. 그쵸? 네. 손익계산서 양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게 되면 마진이 나오겠죠. 네, 마진이 나올 건데, 매출 총이익률이 뭐예요? 매출액에 대비해가지고 마진이 얼마만큼 나왔느냐 라는 내용이죠. 그쵸? 20%라고 하죠. 네, 0.2를 곱해 주시면 마진이 나오겠죠. 그쵸? 굉장히 어렵다. 네, 6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2 해주시면 12만 원이 나오죠. 네, 12만 원이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매출 원가는 48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48만 원이 될 것이에요. 되세요? 왼쪽 금액의 합계하고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맞아야 되겠죠. 48만 원 더하기 5만 원. 네, 53만 원이죠? 53만 원에서 10만 원 빼주시고, 그리고 만 원을 더해 주시고, 2만 원을 더해 주시면 여기 나오죠. X값. 그쵸? 네, 46만 원이 될 것입니다. 네, 46만 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에요. 네, 9번 문제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결산을 반영하래요. 당기 순이익이 20만 원이다. 반영을 한 후에 순이익은 얼마가 될 것이냐. 첫 번째 점, 사무실을 임대를 했대요. 빌려줬대요. 네, 사무실을 빌려주고 1년분 임대료를 수령했대요. 네, 부채로 처리했대요. 되게 어렵다. 내년도 비용입니다. 내년도 수익이죠? 내년도 수익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 수익을 안 잡아줬다. 근데 올해 수익을 잡아줘야 되잖아. 발생주의에 의해서. 자, 올해 수익만큼 잡아주죠. 네, 8만 원이네요. 8만 원이고 1년치네요. 네, 8만 원에 대해서 올해 수익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12개월치 중에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네, 13 빼기 4 하시면 되겠네. 네, 9개월치만큼 올해 수익이 되겠죠.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쵸? 계산해 봅시다. 8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6만원만큼은 올해 수익이겠죠. 그쵸? 수익을 잡아 주셔야 되겠네. 되세요? 두 번째 점입니다. 사무실 1년분 화재 보험료를 지출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요거는 올해 다 쓴 거라고 해가지고 비용 처리했대요. 그쵸? 내년도 거까지 다 올해 걸로 비용 처리했대요. 내년도 거는 올해 게 아니잖아요. 그쵸? 비용을 취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계산해 봅시다. 자, 3만 원에 대해서 전체 12개월치네요. 1년치 12개월치 중에 뒷부분을 취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8개월치만큼을 취소를 시켜 주셔야 되겠네. 그쵸? 계산해 봅시다. 네, 3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를 해 주시면 2만 원만큼이 나오죠. 네, 2만 원만큼은 올해 비용이 아니죠. 올해 비용이 아니죠. 그쵸? 더해 주셔야죠. 그쵸? 머리가 아프죠? 그쵸? 네, 올해 비용이 아닙니다. 그쵸? 20만원 더하기 6만원 더하기 2만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정답은 28만원.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영업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900번대 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쵸? 네, 900번대.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마진이 나오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해가지고 네,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800번대가 될 것입니다. 네, 요 900번대 정답은 2번이 될 것이네요. 네, 11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0% 세금이 붙는 거래는 근로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10% 세금 매기죠.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금전의 대여는 가치를 창출시키지 않죠. 그렇죠? 네, 금전을 준 거잖아요. 네, 금전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용역의 자가 공급이라고 돼 있는데 자개사폐 면비판 기억나세요? 그건 재화의 간주 공급이었고요. 용역은요, 대가를 용역을 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가 되겠죠. 용역을 주고 대가를 안 받으면 과세가 안 되죠. 네, 하나가 예외가 있었어요. 특수관계인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이 하나 있었어요. 네, 용역의 자가 공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되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생각보다 답은 간단해요. 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10% 과세를 하겠죠. 12번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네,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외우셨나? 그렇죠? 원래 원칙은 뭐죠? 인도하는 때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 그리고 우리가 외워준 것들이 있었죠. 네, 장기하부 판매, 완성도 이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됐어요? 요거 맞는 내용이 될 것이고, 자,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하는 때. 맞는 표현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원이 폐업할 때, 폐업일. 사용된 때가 아니에요. 폐업일이었죠. 네, 그쵸.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무인자동 판매기는 현금을 꺼내가는 때, 현금을 인취하는 때. 되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쵸? 폐업일이었죠. 폐업일.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이에요. 13번 문제입니다.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봅시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대요.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더해주는 거, 빼주는 거, 내비두는 거. 과세표준 쪽에서. 그렇죠? 네, 요거는 빼주는 것이죠. 그렇죠? 빼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외운 기억이 없죠? 연체 이자는 빼주는 거 맞는데 요거는 더해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 보시면 요거는 어떻게 해줘요? 빼주는 거죠. 그렇죠? 빼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네,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쌤, 이상합니다. 왜 1번이에요? 왜 1번이야? 이거 빼준다며. 이거 빼준다며. 있으면 빼주라고요. 됐어요? 있으면 빼주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있으면은 빼달라는 얘기죠. 그쵸? 요것만 더해 주셔야 되겠네. 그쵸? 과세표준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납부 세액을 물어봤어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 빼가지고 납부 세액을 계산하죠. 네, 공급 대가가 나와 있어요. 이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네요. 자, 물건 값은 얼마? 3억 원이 되겠죠. 네, 매출 세액은 얼마? 네, 세액은 3천만 원이 되겠죠. 네, 매출 세액은 얼마? 3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시면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자, 매입세액은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 근데 그 중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 있었대요. 불공사유죠?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공제가 안 된다. 그리고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가 안 되겠죠.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대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들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겠죠. 그렇죠? 600만 원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1,400만 원인가요? 네, 1,400만 원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될 것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3천만 원에서 1,400만 원 빼주시면 1,600만 원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택시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준다고 했었죠.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그쵸? 2번 직수출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죠. 안 하는 게 맞죠? 그쵸? 한글로 된 세금 계산서를 외국인한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증빙이 없었죠. 그쵸? 2번이
틀렸네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 네, 정답은 1번이구나. 네, 2번은 틀렸죠. 3번,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연월일을 기재해야 된다.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들 배웠었죠.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죠. 공급하는 자가 뭔가 쓸 게 많았어요. 등록번호, 상호성명 명칭, 그쵸?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겠고,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3액이 있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있었죠? 그쵸? 공급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성연월일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되겠죠. 4번, 주로 소비자 대상으로 업종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죠. 그쵸? 영수증을 발급하죠. 세금계산서는 아니죠.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에요. 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한라식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회사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5기가 되겠고요.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료 설명을 참고해가지고 문제 물음에 답해 주세요. 네, 주식회사 한라식품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기초정보관리 2에 자, 통장사본에 의해서 거래처 등록을 하래요. 자, 회사 등록이 아닙니다. 거래처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자, 평가 문제 통장을 참고해가지고 거래처를 등록하세요. 코드번호 나와 있고요. 금융기관이군요. 은행, 하나은행으로 해주시고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고 계좌번호 요거 있죠? 입력을 해주시고 네, 구분은 일반 계좌 개설 전까지만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네, 신규 거래처죠. 네, 코드 번호 입력해 주시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네, 금융기관이죠. 네, 금융 탭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금융기관명은 하나은행이 되겠고요. 계좌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구분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사용할 거니까 동그라미 표 치시면 되겠죠. 계좌번호 입력이 됐고요. 계좌 개설 전까지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물음표 표시 눌러 주시고요. 네, 하나은행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점은 네, 구로점이죠. 네, 구로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분 작년도 성적표죠. 예, 다 4기 2021년도 작년도 거가 되겠네. 요거 내용 살펴봐가지고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겠습니다. 네, 현금부터 해가지고 내용이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우측에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네, 카테고리 금액이 맞는지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이 없죠? 네, 맨 마지막 칸으로 가가지고 F2 눌러주신 다음에 건물 금액 1000만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산 카테고리는 다 끝났고요. 네, 부채 카테고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본금 쪽이 틀렸네요. 네, 자본금 고쳐 주시면 되겠죠. 네, 자본금은 6억 원이 되겠죠.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 금액 맞고요. 네, 잘 입력이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맞아야 되겠죠. 카테고리별로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력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라고 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및 추가, 적요 등록을 수정하래요. 계정 과목 및 추가, 적요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219번 정보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등록하시고 등록하래요. 이거 등록하시고 차감, 관계 쪽에다 표시를 하시고 대체적요 쪽에다가 요거를 입력하도록 하세요. 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네, 219번 숫자 코드가 나와 있죠? 네, 코드 아무거나 찍어 주신 다음에 네, 219번 눌러 주시면 아래 칸으로 쭉 내려가시게 됩니다.
네,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 네, 정부 보조금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구분은 네, 차감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네, 4번 차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관계에다가 네, 212번 해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현금 적유가 있고 대체 적유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요, 네, 대체 적유 쪽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네, 1번 해가지고, 네, 정부 보조금 띄고 차감, 자산 차감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 2번입니다. 거래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이 되어 있군요. 5만원짜리 요거 내용이 있는데 내용 좀 살펴봅시다. 네, 자료 2번 보시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네요. 자, 분계 처리합시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세요. 고객 대기실에서 사용할 잡지를 구입했대요. 체크카드 영수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잡지를 구매했군요. 그쵸? 네, 요거 단어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네, 도서 인쇄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네, 도서 인쇄비,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면에 도서 인쇄비, 인쇄에 대한 지출이 되겠죠. 네, 잡지, 네, 5만원 쓰시면 되겠네요.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면에 쓰시면 되겠네요. 체크카드 영수증이래요. 체크카드는 바로 나가겠죠? 네,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5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보통예금은 어느 통장, 농협은행 해가지고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 2월 11일자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2월 11일자가 되겠군요. 왼쪽 차변에 도서 인쇄비 5만원,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5만원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통장에다가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어요. 2번 문제입니다. 약속어음의 수치 거래. 자, 어음을 받았나 보죠. 자, 우리 회사는 어느 회사? 네, 한라식품입니다. 누가 써줬어요? 홀릭식품이 각서를 써줬네요. 네, 얼마? 네, 430만원 갚겠다라는 각서를 써준 것이네요. 언제 써줬어요? 2월 19일 날 각서를 써준 것이죠. 네, 2월 19일자로 분계 처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홀릭 식품에 대해서 상품 판매 외상대금, 상품을 판매 외상대금, 상품을 판매 외상 매출금이네.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받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각서를 받아냈대요. 자, 입으로 받을 권리가 사라졌죠. 외상 매출금이 사라집니다. 얼마짜리? 430만원짜리가 사라지고요. 자, 각서를 받아내었다. 받을 어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430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둘 다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홀릭식품. 그렇죠? 그리고 F3 버튼 눌러가지고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2월 19일자가 되겠죠. 왼쪽 차변에 받을 어음 430만원, 오른쪽 대변에 외상 매출금 430만원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받을 어음 채권, 그리고 외상 매출금도 채권이니까 거래처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죠. F3 버튼 눌러서 자,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음의 종류는 6번 전자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어음을 수치했으니까 처음 입력하는 거죠. 네, 어음 번호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행일자는 맞고 만기일자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4월 19일자가 되겠고요. 네, 지급은행, 자, 국민은행 강남지점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세요.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를 주유를 했대요.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요거 있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거 내용이 뭐예요? 불공사유잖아요. 네, 불공사유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해봅시다. 일반전표. 자,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를 했대요. 네, 차를 옛날에 취득했네요. 취득 이후의 지출이고요. 네,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차량을 유지하는 지출이 되겠죠. 네, 차량 유지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66,000원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분계 처리. 그리고 네,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네,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66,000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카드사 어디? 네, 삼성카드가 되겠죠. 날짜는 언제 날짜? 2월 23일자로 해가지고 분계를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세 번째 문제 2월 23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차량 유지비 66,000원,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금 66,000원.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삼성카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4번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문제인가 봐요. 그쵸?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회사가 50% 부담하고 직원이 50% 부담을 하겠죠. 건강 문제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래요. 회사 부담분. 자,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를 납부 기한을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하였다. 50%는 뭐다? 네,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금액이래요. 사장님이 종업을 대신해서 떼어놓은 금액이래요. 예수금이 되겠죠? 네, 예수금 금액 50%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회사 부담금이 됩니다. 회사가 쓴 거, 네,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썼으니까 네, 복리후생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그쵸? 50%니까 178440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겠네. 89220, 8920, 네, 89220이 되겠죠. 50%니까. 그쵸? 네, 89220, 89220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178만 440원. 오늘 왜 그러냐? 17만 8,440원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보통예금 통장이니까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 신한은행 3월 10일자 날짜로 네,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날짜는 3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차변에 예수금 해가지고 89,220원. 그리고 왼쪽 차변에 회사 부담금이죠. 네, 복리후생비 89,220원.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17만 8,44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통장에다가 거래처 코드, 네, 신한은행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써주세요. 자, 직원들의 업무에 사용할 유니폼을 세탁을 했대요. 서비스를 제공받았죠. 세탁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았어요.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죠. 이 내용이 없었어도 당연히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네, 수수료 비용,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금액은 얼마? 네, 3만 원이 되겠네요. 자, 금액은 뭘로 지급했나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현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3월 20일자. 네, 3월 20일자로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3월 20일자가 되겠고요. 자, 왼쪽 차변에 800번대 수수료 비용 3만원, 오른쪽 대변에 현금 3만원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네, 6번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사망 신고서가 나왔냐? 자,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아, 돈이 떼인 것 같아요. 자, 고도식품의 김재철 대표의 사망으로 인해서 거래처 사장님이 사망을 했네요.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돈이 떼었다. 어쩔 수가 없군. 돈이 떼었다. 대손 처리하였다. 라는 것이죠.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놨겠죠. 돈이 뗄 걸로 예상하는 금액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놨을 거예요. 그 잔액을 조회를 해버려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먼저 없애 주신 다음에
생각지 못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대손 상각비 해가지고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외상대금이 이제 더 이상 사라지죠.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게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도 조회를 해봐야 되겠고, 대손 충당금도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외상 매출금은 1,0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받아야 될 돈이 1,000만 원이었네. 야, 돈이 떼었다. 어쩜 좋아. 그리고 대손 충당금으로 얼마를 설정해 놨냐면 135만 원을 설정해 놨네요. 135만 원. 그리고 생각지 못한 부분이 되게 많네요.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865만 원이 되겠네요. 네, 865만 원 이렇게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채권이죠. 네, 채권 받을 권리니까 거래처 코드 고도식품 해가지고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네. 대표이사가 사망을 했다고 해가지고 돈을 못 받나? 법인회사인데? 법인이잖아. 네, 좀 이해가 안 되네. 여하튼 문제는 나왔으니까. 네, 6번째 문제입니다. 3월 25일자가 되겠고요. 왼쪽 차변에 네, 대손 충당금을 조회를 먼저 해봐야 되겠네. 네, 총계정 원장으로 전 들어가 볼게요. 네, 총계정 원장 들어가가지고 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108번, 109번 선택해 주시면 외상 매출금 잔액이 나올 거고요. 109번 대손 충당금의 지금 잔액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네,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돈이 떼일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135만 원 설정해 놨습니다. 이제 내용이 확정이 됐죠. 돈이 떼었으니까 예상하는 금액이 아니까 먼저 없애 주시고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외상 매출금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코드 입력합시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되겠고요. 자, 요거 증빙에 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첫 번째 문제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요거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네, 과세 매출 자료라고 합니다.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죠. 물건값은 340만 원, 부가세는 34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분계 처리 한번 해보죠. 네, 상품을 판매하였다.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겠죠. 물건값 얼마? 딴딴 340만원. 바로 나오셔야죠. 딴딴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뭐죠? 매출에 대한 세이죠. 매출세액 얼마? 네, 34만원 쓰시면 되겠네요. 딴딴딴딴. 자, 금액 받은 거 쓰시면 되겠죠. 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대요. 이게 현금 받은 것이네. 현금이 생겨났습니다. 네, 34만원 생겨났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주된 영업활동이고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그쵸? 340만원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네,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세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 줘야 되는데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보도록 하죠.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2월 2일자가 되겠군요. 11번 과세 매출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라고 하니까 상단에 있는 복수거래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품명, 수량, 단가, 네, 공급가액, 부가세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품명이 많으면요, 복수거래 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을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네, 공급가액, 부가세가 합쳐져서 나왔고요. 세금계산서를 누구한테 발급해 주죠? 대전무역한테 발급을 해 주죠. 그리고 전자세금 쪽은 건너뛰셔야 되겠고요. 발급 전송할 거기 때문에. 자, 혼합으로 해가지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대변에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알아서 꽂혔고요. 자, 왼쪽 차변에 현금 34만원, 왼쪽 차변에 외상 매출금 340만원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하겠습니다.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메뉴 들어가가지고요.
날짜 1월 2일자로 해가지고 자, 요 내용을 발급하고 전송하겠습니다. 먼저 발급, 전자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확인,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거래처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체크해 주시고 전송해 주셔야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미전송 체크해 주시고 매출 조회 눌러 주시면 방금 전에 발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단에 발행 버튼 누르게 되면 국세청에 전송이 된 것입니다.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가지고요. 조회 버튼, 새로 거친 버튼 눌러주시면요. 전자세금 쪽에 전자 발행이라고 뜬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급하고 전송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매입 거래가 되겠군요. 자, 증빙 살펴보시죠. 세금계산서 아니네요. 근데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허용해 준다고 했었죠. 그렇죠? 카드 그리고 과세입니까? 과세가 되겠군요. 부가세가 있죠.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네요. 카드 과세 매입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물건값은 얼마? 15만원. 부가세는 15,000원이 되겠군요. 읽어봅시다. 영업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서 출장지에서 법인카드 숙박을 결제를 했대요. 여비교통비가 되겠네. 출장에 대한 지출이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최면에 여비교통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딴 15만원 바로 나오죠. 딴 뭐라고 써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뭔데요? 매입세액이죠. 매입에 대한 세액이 되겠죠. 15,000원. 자,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금액은 카드로 긁었으니까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죠.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셔야 되겠네. 16만 5천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우리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네. 1월 11일자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1월 11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군요. 카드사 선택을 해주시죠. 우리 카드. 수량하고 단가 안 나와 있으니까 건너뛰고요. 자, 공급가액에다가 15만원 써야 되는데 15만원 쓰게 되면 이상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냥 고쳐주시면 되겠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집어넣어 주시면 알아서 나눠지게 됩니다. 거래처명 입력하시고요. 자, 카드로 긁었으니까 4번 카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 차변에 여비 교통비 부가세 대급금 알아서 꽂혔고요.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금 우리 카드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매출 거래라고 해서 나왔는데 자, 증빙 살펴보시죠. 계산서네요. 계산서니까 면세 매출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물건값은 90만원이고 부가세는 없죠. 내세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자, 면세 상품을 판매했네요.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문에다가 쓰겠죠. 딴 쓰시면 되겠죠. 금액이 얼마였지? 금액이 얼마였지? 금액이 얼마였지? 90만원이었죠. 90만원. 그새 까먹었어. 그리고 딴 나오면 안 되죠. 세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금액 받으신 거 쓰시면 되겠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에 보통예금 90만원 써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보통예금은 통장이니까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신한은행 해가지고 코딩해 봅시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면세 매출이죠. 면세 매출 13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수량 50개, 단가 18,000원, 물건값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면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걸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자, 계산서를 아이사랑한테 발급을 해줬고, 요거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으로 해가지고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해가지고 코딩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예금은 통장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신한은행으로 해가지고 네, 코드 번호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카드하고 통장 부분 주의를 해주세요. 자, 4번 문제입니다. 매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증빙 살펴보죠. 네, 세금계산서네요. 세금계산서는 과세가 되겠죠. 과세 매출이 되겠네요. 과세 매출 물건값은 얼마? 오이 마이너스 50만원. 부가세는 얼마? 마이너스 5만원이 되겠죠. 이건 뭐예요? 판매를 했는데 반품이 들어온 거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읽어봅시다. 자, 1월 30일 날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돼가지고 반품 처리되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판매했을 때를 일단 생각해 보자. 만약에 이게 판매를 한 거래라면 상품 매출이라고 썼겠죠. 네,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딴딴 50만원 팔았습니다. 바로 나와야죠. 딴딴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죠. 얼마? 5만원 이렇게 나왔어야 되겠네요. 판매를 했을 때. 그리고 외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가지고 55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놨었겠죠. 그렇죠? 판매를 했을 때 분계 처리가 됐겠죠. 근데 이게 반품이 됐잖아요. 그쵸? 네, 반품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처리. 반품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처리. 반품이 됐으니까 이제 외상 금액을 못 받게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요거 수정세금이라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월 10일자가 되겠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네, 과세 매출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네, 수량하고 단가 네, 입력을 해 주시고 마이너스 50만원, 부가세는 마이너스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봉생 외식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줬고요. 네,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래요. 자,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을 선택해 주셔도 되겠고 2번 외상을 선택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혼합으로 해가지고 코딩을 해볼게요.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오른쪽 대변에 꽂혔고요. 왼쪽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5만원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증빙 살펴보시죠. 세금계산서네요.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매입이네. 과세 매입이 되겠다. 과세 매입, 과세 매입. 읽어보죠. 면세 사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했대요. 물건가 부가세. 자, 노트북을 구입했대요. 사용 목적으로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비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딴딴 230만원. 딴딴 바로 넣어줘야죠.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뭐죠? 매입세액이죠. 23만원. 자, 금액 지급한 거 쓰시면 되겠네요. 말일날 지급하기로 했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253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진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죠. 그렇죠?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 불공사유죠. 그렇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과세 매입이 아니라 불공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따라서 요거 매입세액이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쓰시면 안 되겠죠. 네, 비품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253만원 주고 취득한 거예요. 되세요? 불공사유들 가끔씩 나오니까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네.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과세 매입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불공사유가 되겠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매입인 것 같은데 네, 과세 매입 이거는 불공제 사유가 되겠죠. 네, 불공제 사유가 되니까 54번 불공 선택을 해주시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거래처 입력을 해주시고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게요. 그리고 3번 혼합해가지고 왼쪽 차변에 비품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대급금이 나와선 안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와줬습니다. 자, 증빙 살펴보시죠. 세금 계산서 아닌데요.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허용해 준다고 했잖아요. 카드. 그리고 과세가 되겠네요. 매출이 되겠네. 카드 과세 매출이 되겠어요. 물건값은 70만원, 부가세는 7만원이 되겠죠. 그쵸? 자, 읽어봅시다. 아이 성장에 식품을 개인에게 판매했대요. 네, 상품을 판매했군요.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물건값 얼마? 딴 70만원. 바로 넣어줘야죠. 네,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얼마? 네, 7만원이 되겠습니다. 딴딴딴딴. 자, 금액 받은 거 쓰시면 되는데 카드사한테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그쵸? 네,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 외상 매출금, 추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출금 쓰셔야죠. 네, 77만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외상 매출금은 받을 권리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네, 어드 카드사, 네, 우리 카드사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네, 3월 21일자가 되겠습니다. 네, 17번 카드 과세 매출 카드사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공급가액 쪽에다가 합쳐진 금액인 77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알아서 나눠질 겁니다. 네, 거래처는 김예원 씨한테 판매를 했네요. 자, 분계 유형은 3번 혼합을 쓰셔도 되겠고 4번 카드로 쓰셔도 됩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돈이 빠져나갔네요. 자, 1기 확정 신고 때예요. 1기 확정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네,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납부세액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6월 30일자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하래요. 네,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6월 30일자 분계가 코딩이 되어 있을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왼쪽으로 넘겨주고 부가세 대급금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납부할 세금이 나오겠죠. 그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납부한 거예요. 되세요? 자, 4월부터 6월까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죠?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네, 납부에 대한 분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네, 미지급 세금이 사라지죠. 네, 미지급 세금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죠. 네, 246만 1,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246만 원, 6만 1,000원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미지급 세금 거래처 세무서 됐어요? 네, 보통예금 거래처 네, 통장 네, 농협은행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7번 문제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자, 6월 30일자 일단 전표 확인을 해 봅시다.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네, 잡이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쪽이 되겠고, 여하튼 미지급 세금 납부해야 될 금액이 나왔습니다. 요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네, 7월 25일자로 들어가서 왼쪽 차변에 미지급 세금, 오른쪽 대변에 네, 보통예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미지급 세금 세무서한테 납부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네, 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수동으로 하래요. 자, 구입한 소모품 중에서 자산으로 처리했네요. 남아있는 거 해가지고 하얀 색깔로 해가지고 남아있는 거 라고 자산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분명히 썼겠죠. 그쵸? 얼마만큼 썼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200만 원이다. 자, 200만 원만큼은 안 썼대요. 하얀색이 맞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쓴 거가 되겠죠. 그쵸? 요거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네. 그쵸? 소모품 자산 처리하였다.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소모품을 얼마로 썼는지 일단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래야지 요거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600만 원이 되겠군요. 600만 원만큼 자산 처리했네요. 그쵸? 그리고 200만 원만큼을 남아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쓴 거예요? 400만 원만큼 쓴 거죠. 그쵸? 소모품을 없애 주셔야 되겠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소모품 400만 원 없애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쓴 거. 비용의 발생은 왼쪽 측면에 소모품 B라고 해가지고 400만 원 이렇게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12월 31일자 날짜로 네,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12월 31일자로 들어가 가지고요. 자, 왼쪽 차변에 소모품 B 400만 원, 오른쪽 대변에 소모품 해가지고 자, 자산을 없애 주셔야 되겠네요. 네, 자동 결산입니다. 자동 결산. 자동으로 분께 처리해주는 메뉴가 있었죠. 결산자료 입력. 네, 들어가셔가지고 네, 퇴직급여 충당부채 단기 설정액 요거 집어넣어 주시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300만 원 집어넣어 주시고 전표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분께 처리가 자동으로 되겠죠. 네,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마감을 할 것이에요. 네,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네, 퇴직급여 1200 있죠? 네, 여기다가 퇴직금이 나갈 걸로 예상하는 금액 1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비 쪽에다가 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3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분기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전표 추가 버튼 네, 코딩해 주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일반 전표 입력 다시 오신 다음에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감가상각에 대한 분계 처리,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분계 처리가 자동적으로 완성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 5번입니다. 회계정보 분석,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래요. 네, 총계정 원장. 네, 보통예금 출금액은 얼마인가? 분계 처리할 때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죠. 나가는 거. 네, 요거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조회 문제입니다. 총계정 원장 들어갑시다. 4월 한 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4월 1일부터 네, 4월 30일까지에 대해서 네, 출금액은 오른쪽이겠죠. 네,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1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매입 매출장을 조회하래요. 2기 예정 신고 기간 7월부터 9월까지죠. 네, 매입 매출장을 조회하래요. 공급 대가를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 대가가 뭐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요. 공급가액, 부가세 합쳐진 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매입 매출장 들어가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내용을 조회를 해 주셔야 되겠고, 자, 매출 쪽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네, 9번 쪽에 매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과세 유용 쪽에 네, 카드 쪽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카드 과세 매출이 되겠죠. 네,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요때 당시에 카드 과세 매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공급 대가를 물어봤으니까 부가세 합쳐진 금액 55만원, 합쳐진 금액 6만원 더해 주시면 되겠죠. 네, 2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네, 정답은 4번 61만원이 될 것이에요.